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있어. 이거는 자취 문제입니다. 근데 요 원이 이제 그 나타내는 게 어떤 자취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두 점이 있어. 노란 걸로 써줄게. 어떠한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의 모임.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쓰면 안 되겠다. m 대 n 두 점 사이에 두 점으로부터 m 대 n 비율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요게 원래 정의예요. 이게 그럼 두 점으로부터 m 대 n을 만족한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점이 여기하고 여기에 점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2대 1이라고 할게. A와 B로부터 각각 2대 1을 만족하는 점. 내분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대 1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점. 가장 쉬운 게 2대 1 내분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점 가능해요. 근데 2대 1 관계를 만족한다는 게 이것도 되는 거라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게 길이가 2대 1일 수도 있는 거지. 요 점도 되는 거야. 그러면 2대 1도 되는 거야. 이 점도 되는 거야. 2대 1 외분점도 돼. 그러면 2대 1이 되는 요 점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요것도 2대 1이 되는 점인 거야.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 뿐만 아니라 2대 1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 그걸 연결해보면 원 모양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의입니다. 다시 두 점으로부터 m-대한 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 그래서 자취 문제니까 여기 A점 주어지고 B점 주어질 때 2대 1점을 기호로 x, y라고 두고 자취로 구한 거야. 그렇게도 보여줄 거고 그렇게 푸는 게 되는데 이 아폴로니우스 원의 기본적인 또 특징을 어떻게 짧게 좀 더 쉽게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형 성질로 얘기해주면 AB의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게 2대 1 내분점 위치고 가장 멀리 있는 점이 2대 1 외분점인 거야.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게 된 지금 중심 여기 있겠죠. 이만한 원이 생깁니다. 라는 거야.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시는데 자취로 문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관계를 이용하면 좋고요. 만약에 그냥 빨리 객관식이든 뭔가 빠르게 구해야 된다면 이 두 점만 구해서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저 자취 문제로 직접 하나 풀어줄 거고 요렇게 풀어서 같은지 비교를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유형까지 아예 정리해 줄게. 이 원을 그걸 유형을 굳이 나타낸다면 두세 가지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여기까지만 끝내는 문제가 있어. 근데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거 구한 다음에 더 가야 되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알려줄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했다고 치고 나서 이 원 위의 점 중에 임의의 점 P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값, 최대값. 그러니까 삼각형 ABP, 이 도형 그림에서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했다면 니네가 반지름을 구하게 되지. 그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A와 B를 밑변으로 보면 되고 높이만 생기면 된다. 근데 높이가 가장 크게 될 때가 언제냐면 반지름 길이만큼,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꼭대기나 이쪽 바닥도 좋아요. 여기까지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게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이 원의 반지름. 그게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ABP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로 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각 PAB의 최대 또는 AP의 그때의 AP 길이, 이걸 물어볼 때도 있어. 자, 그럼 생각해봐. 내 그림을 조금만 다시 깨끗하게 옮겨서 그려볼게. 여기 A점이 있었고 여기에 B점이 있었어. 그리고 만약에 2대1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점들을 구하라고 해서 원을 하나 구했어. 그래서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런 원을 구했어. 그래서 아까 넓이는 여기 중심 좌표를 찾아서 원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가장 이제 넓이가 큰 건데, 요번에는 각 PAB의 각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의 AP 길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원 위의 점을 니네 생각해봐. 원 위의 점 중에 PAB 각도가 가장 클 수 있는 위치가 언제, 어느 위치에 P가 될 때가 이 각도가 가장 클 수 있을지. 자, 힌트는 일단 여기가 꼭대기면 제일 각이 클 것 같죠? 근데 실제 연결해 보면 PAB의 각도는 요만큼 각도입니다. 근데 이 각보다 더 큰 각이 생길 수 있어. 힌트는 이렇게 되지? 저쪽에 원이 하나 있어. 내가 바깥에 있는 점이고. 그러면 내가 선을 그어서 이 원을 벗어나지 않게 그린다고 생각해봐. 네, 이렇게. 그랬을 때 가장 이 각도가 커질 수 있는 위치. 어느 위치일까요? 잘 생각해봐. 여기 원이 있고 여기 있어. 여기 중심이야.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돼. 근데 벗어나지 않는 가장 최대 범위는 바로 이때가 가장 최대 범위죠. 이거보다 각도가 더 벗어나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안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각 PAB가 최대가 되는 조건은 언제냐면 A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이 그어졌을 때 생기는 요점 P가 됐을 때가 실제 이 각도가 가장 클 때라. 이해되니? 그러면 요점이 P가 되는 거고, 그럼 요점 P가 될 때 요 AP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도형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해놓은 원이 있지. 그럼 원의 중심 니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그때 이게 빨간 게 접선이라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연결되게 하게 되면 항상 여기가 얼마가 돼? 수직이 되지. 그러면 니네가 원의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A점과 중심 좌표 이 길이는 알고 있는 길이가 되는 거고, 반지름도 니네가 알고 있는 길이가 되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로 AP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PAB 각도가 가장 클 때가 언제라고? 접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야. 이 꼭대기,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꼭대기가 제일 높을 것 같지만 각의 크기로는, 이 높이로는 큰 거지만 여기 이루는 각의 크기로는 접할 때가 가장 큰 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요 각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어쨌든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걸 핵심으로 놓고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될 때 라고 결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캡처를 해 둘게요. 자, 그러면 나 문제 한 문제씩만 풀고 끝내버릴게. 봅시다. 354번으로 풀게요. 354번. A가 마이너스 2,0이야. B점은 4,0이야. 근데 P점이 하나 있는데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2대 1 만족하는 아까처럼 생긴 그렇게 생긴 요걸 만족하는 도형의 식을 구하시오. 자, 자취 문제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돼요. 어려운 자취는 아닌 거야. 그럼 P점을 내가 원하는 게 자취의 그 핵심을 x, y라고 두면 되니까. 그럼 PA 길이하고 PB 길이가 2대 1이니까 PA는 2PB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게 되면 루트가 들어가지 않니? 근데 어차피 루트 벗기고 계산할 거니까 제곱을 해야겠지. 제곱을 하라고. 요 상태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쓰면 자취가 그냥 끝납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PA 제곱을 쓰면 요거 좌변 쓸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배의 PB를 쓸게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걸 갖다가 그냥 전개해서 정리만 하면 끝이야. 그럼 여기 x 제곱이 있고 4x 제곱이 있으니까 3x 제곱이 생기겠지요. 여기는 y 제곱이 있고 4y 제곱이 있으니까 우변 이항했다면 3y 제곱이 생기는 게 맞겠고 여기는 플러스 4x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84 마이너스 32x가 있으니까 요게 이항에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3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y 없으니까 됐고 여기는 y 없으니까 됐죠. 그리고 이제 상수 정리만 할게. 여기 플러스 4가 되고 여기 16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64 넘어오면 60 이렇게 된 거죠. 3으로 나눠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2x 더하기 3으로 나눴으니까 20는 0. 요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싶다면 고치는 것까지도 해볼 수도 있을 거야.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36. 그러니까 중심이 6,0에 반지름이 4인 원으로 결정이 된다. 됐어요? 아마 책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로 풀어볼 테니까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나 생각해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0이고 B가 4,0인데 2대 1 관계를 만족한대. 그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합니다. 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그럼 2대1 내분점부터 구할게요. 그러면 3분의 8 빼기 2 3분의 0 내분점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많이 풀면 이거 내분점 공식 안 쓰고 마이너스 2하고 콤마 0하고 4 콤마 0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2대1 내분점은 어디가 되겠냐? 2가 되겠지. 그래서 2 콤마 0 써도 돼요. 자, 외분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6칸이니까 6칸을 더 가면 얼마야? 10이겠지. 이렇게? 네, 10 콤마 0. 요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니까 중심 좌표는 요거의 중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고요. 6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총 12가 되는데 그게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6. 그래서 그냥 이 결과를 그냥 얻어보. 길이가 8이구나. 거리가 8이니까 절반하면 4.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버리면 가장 쉽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취 문제도 뭐 사실 생각해보면 귀찮아서 그렇지 엄청 복잡하진 않지만 이게 자취의 원래 뜻이라면 그 성질은 요렇다. 그렇다면 문제 풀 때는 성질 사용해서 푸는 게 빠르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유형 10번까지가 기본 과제가 됩니다. 그럼 지난번에 아까 했던 직선의 방정식부터죠. 내일 와서는 직선의 방정식 테스트를 완료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연습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해보시기 바람.